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하겠습니까? 배우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해보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뜻 시작하지 못합니다. 나이가 걸립니다. 이미 젊지 않다는 생각이 시작을 가로막습니다. 주변에서도 말합니다. 그걸 이제 와서 왜? 젊을 때 했어야지. 이 나이에는 좀 쉬어야지. 그 말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접습니다. 하고 싶었던 것도, 배우고 싶었던 것도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겁습니다. 정말 늦은 걸까요? 시작하기에 적당한 나이가 따로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핑계일까요? 늦었다는 생각. 이 나이에는 안 된다는 생각. 그 생각이 우리를 멈추게 합니다. 시도하기 전에 포기하게 만듭니다. 나이를 이유로 시작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200년 전 조선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약용이라는 이름의 그 시대 최고의 학자였던 사람입니다. 그는 40살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관직도, 명예도, 가족도, 유배지로 떠났습니다. 전라도 강진, 서울에서 며칠을 걸어야 닿는 먼 바닷가 마을이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42이 되었습니다. 처음 2년은 시리에 빠져 지냈습니다. 하지만 42, 그 나이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책을 펼쳤습니다. 붓을 들었습니다.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한 줄씩,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썼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가 쓴 책은 500권이 넘었습니다. 40 넘어 시작한 사람이 가장 많은 것을 남겼습니다. 조선 후기 최고의 학문을 완성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도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나이에 라는 말 앞에서 멈춰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정약용의 이야기는 그런 분들에게 조금 다른 시선을 건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마음속에서 자주 멈추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어도 그 말 앞에서 멈춥니다. 시작하고 싶은 게 있어도 그 말이 가로막습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하겠느냐고 스스로에게 되묻습니다. 젊었을 때는 달랐습니다.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시간도 많았고 앞날도 길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달라졌습니다. 시작이라는 말이 점점 멀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시작하는 나이가 아니라 정리하는 나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것보다 익숙한 것, 도전보다 안정. 그것이 이 나이에 맞는 삶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접었습니다. 하고 싶었던 것들을,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이루고 싶었던 것들을 조용히 하나씩 내려놓았습니다. 이 나이에는 그게 맞다고, 그게 현실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도 말합니다. 나이가 몇인데 그걸 지금 시작해. 젊을 때 했어야지. 이제는 좀 쉬어야지. 그 말들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마음 한편에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정말 하고 싶었던 것들이었습니다. 평생 한 번쯤은 해보고 싶었던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늦었다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하루가 비슷해졌습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을 내일.
새로운 것은 없었습니다. 시작하는 설렘도 배우는 기쁨도 사라졌습니다. 그저 익숙한 것만 반복했습니다. 가끔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괜찮은 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접고 그저 지내기만 하는 게 맞는 건가? 하지만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나이 앞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이 나이에 라는 말은 무거웠습니다. 그 말은 시작을 막았고 도전을 가로막았고 새로운 시도를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나이가 핑계가 되었고 변명이 되었고 체념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이 나이에는 정말 시작하면 안 되는 걸까요? 늦었다는 건 누가 정한 걸까요? 정약용도 그 질문 앞에 섰습니다. 40이라는 나이에 유배지로 가면서 정약용도 40을 넘긴 나이였습니다. 1801년 11월 그는 40살에 강진에 도착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온 유배지였습니다. 관직도, 명예도, 가족도 서울에 두고 왔습니다. 그에게 남은 건 작은 방 하나뿐이었습니다. 40이라는 나이였습니다. 젊지 않았습니다. 이 인생의 절반을 넘긴 나이였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처음 2년은 술로 보냈습니다. 시리에 빠져 지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나눌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저 시간이 지나기만 기다렸습니다. 40이 넘었는데 앞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언제 돌아갈지도 모르는데 무엇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몸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처럼 밤을 새워 일할 수도 없었습니다. 앞날을 그리기엔 시간이 적다고 느껴졌습니다. 40이면 얼마나 더 살까요? 20년, 30년. 유배지에서 보낼 시간을 빼면 남는 게 얼마나 될까요? 하고 싶은 것은 많았습니다. 경전 연구, 제도 개혁안, 백성을 위한 책. 서울에 있을 때 구상했던 것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40이라는 나이에 유배지에서 언제까지 살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까요? 밤에 누우면 생각했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하는 게 맞나? 이미 반평생을 살았는데 지금 시작해서 뭘 이루겠나? 젊었을 때 했어야 했는데, 서울에 있을 때, 관직에 있을 때 했어야 했는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왜 그때 하지 않았을까? 왜 미뤘을까? 지금은 늦었습니다. 40이 넘었고, 시간도 부족하고, 환경도 열악합니다. 이 나이에 이런 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 아무것도 안 하면 남는 게 뭘까? 이대로 세월만 보내면 나중에 더 후회하지 않을까? 40이 되어 아무것도 안 하면 50이 되어도 60이 되어도 여전히 아무것도 안 하게 되지 않을까? 1803년 42이 되던 해 정약용은 깨달았습니다. 이 나이에 라는 말이 사실은 핑계라는 것을, 나이를 이유로 시작하지 않는 것이 두려움을 감추는 방법이라는 것을. 40이라는 나이는 사실이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시간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시작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나이가 아니라 의지였습니다. 강진의 시간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유배지에서 하루는 길고 조용했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처럼 바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급히 갈 곳이 없었고, 만날 사람도 없었고, 해야 할 일도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해가 뜨고, 바람이 불고, 구름이 지나가고, 해가 졌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왔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 느린 시간 앞에서 정약용은 가만히 멈춰 섰습니다. 서두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갈 곳도 없었고, 이룰 것도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간만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느린 시간이 괴로웠습니다. 할 일이 없는 하루가 무거웠습니다. 빠르게 살던 사람에게 느린 시간은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달라졌습니다. 느린 시간에 익숙해지면서 보이는 것들이 생겼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 바쁘게 살 때는 지나쳤던 것들, 느리게 살면서 비로소 보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바람에 나무잎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가 지저귀는 소리, 파도가 밀려오는 소리, 빗소리. 느리게 살면서 그런 것들이 들어왔습니다. 책도 다르게 읽혔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는 빨리 읽었습니다. 많이 읽는 게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유배지에서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한 문장을 오래 보았습니다. 한 구절을 곱씹었습니다. 그러니 의미가 달리 보였습니다. 생각도 깊어졌습니다. 바쁠 때는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일이 끝나면 지쳐서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유배지에서는 달랐습니다. 하루 종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주제를 며칠이고 천천히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느리게 살면서 정약용은 발견했습니다. 느림이 나쁜 게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느려야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빠르게 살면 지나치는 것들을, 느리게 살면 붙잡을 수 있다는 것을. 유배지의 느린 시간이 처음에는 형벌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느림이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울에 있었다면 절대 가질 수 없었던 시간, 바쁘게 살았다면 절대 누릴 수 없었던 여유. 그 시간 앞에서 그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빨리 끝내려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천천히, 제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40이 넘었으니 더욱 천천히 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40이 넘었지만 급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나이에는 천천히 하는 게 맞았습니다. 조급하게 많이 하는 것보다 느리더라도 깊이 하는 것이 의미 있었습니다. 느린 시간이 그에게 다른 관점을 주었습니다. 그는 늦었다는 생각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1803년, 42이 되던 해, 그 생각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이 나이에 뭘 시작하나. 40이 넘었는데, 이제 늦었어. 그 목소리가 마음속에서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생각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머물지 않았습니다. 늦었다는 생각이 들면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그 생각과 씨름하지 않았습니다. 맞다 틀리다 따지지 않았습니다.
언제가 적당한 때인지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30에 했어야 했는데, 40 전에 했어야 했는데, 그런 생각도 의미 없었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이었습니다. 과거가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일, 지금 앞에 놓인 일, 그것만 보기로 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붓을 들었습니다. 종이를 폈습니다. 그리고 한 글자를 썼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늦었는지 안 늦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쓰고 있다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자신이 머무는 작은 방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이제 스이자이. 내 가지를 마땅히 해야 할 방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생각은 맑게, 외모는 장중하게, 말은 과묵하게, 행동은 신중하게. 유배지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줄 썼습니다. 다음 날은 2줄 썼습니다. 어떤 날은 한 글자만 썼습니다. 어떤 날은 한 장을 썼습니다. 많고 적음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빨리 끝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빨리 결과를 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었습니다. 40에 시작했으니 주진에 끝날 수도 있고 60에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평생 못 끝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괜찮았습니다. 중요한 건 완성이 아니었습니다. 과정이었습니다. 매일 책상 앞에 앉는 것, 매일 한 글자씩 쓰는 것, 그 시간 자체가 의미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40이 넘어서 공부를 하네. 지금 시작해서 뭐가 되겠어. 그런 말들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과만 비교했습니다. 어제의 나, 오늘의 나. 어제보다 한 줄 더 썼으면 괜찮았습니다. 어제보다 한 가지 더 배웠으면 충분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나이도 숫자일 뿐이었습니다. 40이라는 숫자가 그를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40이어도 배울 수 있었고, 쓸 수 있었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나이가 그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 나이여서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젊을 때보다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빨리 성공하려는 욕심이 없었습니다. 인정받으려는 마음도 적었습니다. 그저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늦었다는 생각은 시작을 막는 장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붙잡지 않으면 장애물은 사라졌습니다. 그냥 길이 보였습니다. 정약용은 그 길을 걸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40을 넘겨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1803년 42.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무엇을 쓸까? 어떻게 쓸까? 40을 살았지만 진짜 글쓰기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관직에서 쓰던 공문서와 지금 쓰려는 책은 달랐습니다. 하루 한 줄부터 시작했습니다.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한 번에 많이 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늘 떠오른 생각 하나를 적었습니다. 읽은 책에서 중요한 구절 하나를 베꼈습니다. 한 생각을 적었습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하게 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금 드는 생각을 있는 그대로 적었습니다. 서툴러도 괜찮았습니다.
처음이니까. 다음 날도 한 줄 썼습니다. 그 다음 날도 썼습니다. 매일 조금씩 썼습니다. 어떤 날은 잘 써지고 어떤 날은 안 써졌습니다. 잘 안 써지는 날도 책상 앞에는 앉았습니다. 한 글자라도 썼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니 몇 장이 쌓였습니다. 대단한 글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전에는 없던 글이었습니다. 한 달 전에 나는 쓰지 않았는데 지금의 나는 쓰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의미가 있었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1808년, 47이 되던 해. 그는 다산 초당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산속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본격적으로 큰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목민심서. 백성을 다스리는 관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담은 책이었습니다. 경세유표. 나라를 경영하는 원리를 정리한 책이었습니다. 금음신서. 형벌이 공정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점심을 먹고 다시 앉았습니다. 저녁까지 썼습니다. 어깨가 굳었습니다. 눈이 나빠졌습니다. 안경을 써야 글자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이 쌓여 많은 책이 되었습니다. 천천히 쌓였습니다. 급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한이 쌓였습니다. 42, 43, 45. 나이는 계속 들었습니다. 하지만 글은 계속 늘었습니다. 나이 드는 속도만큼 글도 쌓였습니다. 매일 조금씩 쌓이니 몇 년이 지나면 많아졌습니다. 중간에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누가 이걸 읽겠어? 40이 넘어서 쓴 글이 무슨 가치가 있겠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의미를 따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치를 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저 쓰기로 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쓰는 것 자체가 좋았습니다.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이 즐거웠습니다. 어제 몰랐던 것을 오늘 깨닫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를 계속 쓰게 만들었습니다. 십여 년이 흘렀습니다. 42에 시작한 글쓰기가 쉰이 넘어서도 계속되었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습관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듯이 글을 쓰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1818년 57살이 되었습니다. 유배에서 풀려났습니다. 돌아보니 500권이 넘는 책을 쓴 것입니다. 42에 시작해서 57까지 15년 동안 한 줄씩 쓴 것이 500권이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쌓은 것이 평생의 업적이 되었습니다. 늦게 시작했지만 꾸준히 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시작의 때는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언제 시작해야 하냐고. 몇 살에 시작하는 게 적당하냐고. 늦으면 안 되냐고. 정약용은 답하지 않습니다.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으니까. 시작의 때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20에 시작해도 되고, 30에 시작해도 되고, 40에 시작해도 됩니다. 50에 시작해도 되고, 60에 시작해도 되고, 70에 시작해도 됩니다. 빠르지도 늦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지금 하고 싶으면 지금 이때입니다. 지금 시작하고 싶으면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그것뿐입니다. 정약용은 42에 시작했습니다. 늦은 나이였을까요?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42이 그에게는 시작의 때였습니다. 30에는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환경이 달랐으니까. 42에야 비로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47이 되어서는 본격적으로 큰 책을 썼습니다. 계속하기에 늦은 나이였을까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47에도 쓸 수 있었고, 배울 수 있었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나이가 그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57에 유배에서 풀려났습니다. 이제 쉬어야 할 나이였을까요? 그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향에 돌아와서도 계속 썼습니다. 강진에서 다 못 쓴 책을 완성했습니다. 새로운 연구도 시작했습니다. 70이 넘어서도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74세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는 글을 썼습니다. 마지막까지 배웠습니다. 나이가 그를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이 나이에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40이든 50이든 60이든 70이든 그는 그저 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배우고 싶은 것을, 쓰고 싶은 것을. 나이를 핑계 삼지 않았습니다. 늦었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일하고 스스로를 막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500권의 책이었습니다. 조선 후기 최고의 학문이었습니다. 2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읽히는 고전이었습니다. 40 넘어 시작한 사람이 가장 많은 것을 남겼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40이든 50이든 60이든 70이든 지금이 바로 시작의 때입니다. 이 나이에라는 말 앞에서 멈추지 않아도 됩니다. 늦었다는 생각을 붙잡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지금 하고 싶은 것을 시작하면 됩니다. 한 줄씩 쓰면 됩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배우면 됩니다. 천천히, 꾸준히 하면 됩니다. 그러면 쌓입니다. 몇 년이 지나면 많아집니다. 시작의 때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빠른 것도 늦은 것도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정약용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하겠습니까? 오랫동안 그 말 앞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배우고 싶은 것도. 그 말 때문에 접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보여주었습니다. 42도 늦지 않았다는 것을. 아니, 42이어서 오히려 좋았다는 것을. 조급하지 않게 천천히 깊이 할 수 있었다는 것을. 그가 42에 처음 붓을 들었을 때 손이 떨렸을 겁니다. 이제 와서 시작하는 게 맞나 두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 두려움 너머로 한 글자를 썼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썼습니다. 그 한 글자가 모여 한 줄이 되었고, 한 줄이 모여 한 장이 되었고, 한 장이 모여 책이 되었습니다. 42에 시작해서 74까지 32년 동안 멈추지 않았습니다. 늦게 시작했지만 매일 조금씩 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우리도 괜찮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됩니다. 40이든 50이든 60이든 70이든 숫자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줄만 써도 괜찮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만 배워도 괜찮습니다. 서툴러도 괜찮고 느려도 괜찮습니다. 누구와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제의 나보다 조금만 나아지면 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하다 보면 어느새 쌓여 있을 겁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보일 겁니다. 늦게 시작한 것이 의미 있는 무언가가 되어 있을 겁니다. 정약용이 그랬던 것처럼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하고 싶었던 그것, 배우고 싶었던 그것, 이루고 싶었던 그것, 오늘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한 걸음씩 가시면 됩니다.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시작의 때는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이 그때입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가셔도 됩니다. 서툴러도 됩니다. 시작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보내시길 바랍니다.